여자애들이 와서 아쿠아 너의 이상형을 얘기해봐. 그래서 아쿠아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자기 덕질했던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아카네가 분석을 시작하죠. 아이랑 가서 막 자료 딱 다 빌리고 막 사진 딱 찾고 하더니 그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막 안녕하세요. 멘탈 탐탐입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캐릭터 네. 쿠로가와 아카네 최애 아이의 쿠로가와 아카네는 사실은 좀 배우죠. 배우죠. 연극 배우. 엄청 천재 배우로 유명한 그렇죠. 10대 소녀인데 주인공 아쿠아와 하트 시그널 같은 고등학교 하트 시그널 같은 잘생기고 예쁜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리얼한 대본 없이 하는 리얼 연애 프로그램. 배우로서의 어떤 인지도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약간 주목을 좀 받지 못하죠. 그렇죠.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배우는 뭔가 대본이 맞아요. 있어야 배역에 몰입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쨌든 유튜버, 뭐 아이돌, 뭐 이런 분들은 좀 이런 라이브나 이런 유연한 상황에 대처가 좀 가능한데 배우들은 어쨌든 대본이나 작품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리얼함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내가 진짜 나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그럼 또 이걸 또 리얼이라고 하면 내가 뭐 연기를 해야 되나 이게 좀 쉽지 않아서 굉장히 좀 욕을 먹다가 악플 같은 것도 시달리고 오해도 받다가 아쿠아가 구해주죠. 사실 아쿠아가 뭐 이 아카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기보다는 좀 자기가 상실을 경험해봤고 아이를 잃어봤으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 빨리 잡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잃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케미가 너무 좋아요. 그 젊은 친구들끼리 맞아요. 서로 이 업계에 일하니까 힘든 걸 아니까 야 우리 아카네 도와주자 다들. 자기네들끼리 대본이 없으니까 이 6명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주목받기도 할 수 있는 거야. PD가 뭐 관여 안 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여자애들이 와서 아쿠아 너의 이상형을 얘기해봐. 그래서 아쿠아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자기 덕질했던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맴초가 기가 막히게 호시노 아이? 이러고 그러면서 아카네가 분석을 시작하죠. 아이랑 가서 막 자료 딱 다 빌리고 막 사진 딱 찾고 하더니 그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막 무섭더라고요. 일단 이미 지금 고인이 된 사람이고 과거의 인물이잖아요. 이 친구들이랑 거의 타임라인이 거의 한 10몇 년 차이도 나는데 프로파일링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고 분석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고찰과 통찰력이 느껴지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거기서 대본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사진 보면서 특징이 뭐 눈동자다, 뭐 자신감이다, 뭐 그럼 인정 욕구 뭐 충족되고 있다. 약간 그런 사고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거기서 애정 품는 방식에 뭐 뒤틀림이 있다. 실제로 아이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자기는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 그걸 그렇게 좀 해석한 게 아닐까. 그리고 비밀주의와 폭로욕구란 말도 나오거든요. 이제 애들 낳은 걸 감추면서 방송 때 말실수한 그런 거 가지고 단서를 막 얻고. 맞아요. 되게 사생활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몇 가지 말실수하는 것들이 좀 있고 이렇게 뭔가 오픈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작품 분석, 캐릭터 분석하는 걸 너무 잘해서 그렇게 아이도 분석이 된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를 들어 도시락 먹는 사진 보면서 금전적으로 이제 좀 절약한다. 뭐 흰 티만 입은 거 편한 뭐 머리 그냥 묶은 거 보면서 뭐 패션 감각은 별로 무관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런 단면들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따다다닥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정신과 의사에도 잘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할 거예요. 진짜 잘해요. 저희가 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 행동을 보고 그 안에 어떤 게 마음속에 흘러가는 건지를 추측하는 건데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저희는 근데 환자분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을 단서로 추측을 하고 이렇지 않을까 얘기를 하지만 아카네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대화한 적도 없는 사람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때부터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서 뭐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좀 다르지만 심리부검할 때 맞아요. 고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분석하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에 고인이 남겼던 어떤 메모나 일기장, 뭐 행동 반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너무 저는 소름 돋고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이 좀 되게 존경스럽다. 아무나 할 수 없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조금 더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캐릭터를 분석해서 내 것으로 약간 삼아서 그걸 또 연기를 해가지고 그때 딱 이제 아쿠아가 완전
거의 경악 수준으로 놀래잖아요. 눈에서 안광이 나오니까 별이 두 개가 딱 뜨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아이와 어떤 유사성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전 작품들은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한다면 외모, 뭐 말투, 맞아. 패션 뭐 이런 패션, 것만 맞아. 생각을 해서 사실 에이, 저거 뭐 저런다고 저게 와 그랬는데 아쿠아도 모르는 아이의 부분을 연구하면서 오히려 아쿠아 자신보다 같이 산 적 없는 이 약한 애가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그러면서 아쿠아에 관심을 끌 정도로. 저희도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면담할 때, 뭐 대면할 때 예를 들어 손을 이렇게 좀 가만히 못 계시고 이렇게 좀 앉아보지 못하는 모습 보인다면 아 조금 불안하시거나 초조하구나.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예약 시간을 잡는 거를 좀 자꾸 미루거나 늦춘다면은 아 이분은 좀 뭔가 바쁘시거나 혹은 뭔가 좀 정신과 진료 자체에 대한 저항 내지는 두려움이 있나 이런 것들도 추론할 수 있고 어떤 얘기한 이후에 그런 게 좀 두드러지면 지난번 얘기한 거에 대한 어떤 뭔가? 불편감, 괜히 얘기했나? 혹은 저희가 한 말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있는데 아카네는 진짜 저희는 이제 표면적인 것들 보고 저희도 판단을 하지만 아카네가 하는 거는 거의 깊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거의 메소드 연기죠. 그냥 저희도 환자들 보면서 면담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관찰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오시는 것도 이제 얼마나 걸려서 들어오시는지도 좀 보고 그냥 우리가 기대되는 시간인데 좀 머뭇거리시거나 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보호자랑 뭐 같이 들어와야 되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 또한 그냥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보호자를 의식하시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시선 처리라든지 ADHD 환자 볼 때는 대화할 때 집중 여부라든지 말씀의 속도 목소리 크기 뭐 손이나 몸 가만두는지 또 이제 위생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는 것 같이 아카네 또 실제로 이제 그 사람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사진이라든지 영상으로 그걸 관찰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진료가 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비대면제면 얼굴만 아무래도 좀 나오다 보니까 모니터에서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죠. 환자의 어떤 비언어적 표현들을. 아카네의 위험 신호를 아쿠아가 좀 알아차리고 그렇죠. 막아줬잖아요. 긍정적으로 상황까지도 이렇게 헤쳐나갈수록 영상도 만들어줬는데 뭔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요즘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사이버 불링 같은 게 좀 심한 분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이런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것들로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즘은. 사실은 리얼 연애 프로그램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긴 일반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뭐 연예인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카네도 힘들었던 게 그냥 어떤 페르소나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본인 그냥 진짜 리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악플이 그대로 이제 자기 본인 자아한테 오다 보니 바로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우울이 심해지고 자살 사고까지 간 것 같은데요. 그 연애 프로그램 참여하는 일반인 분들도 비연예인들은 자기 그대로 나가지 사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좀 페르소나를 쓸 생각도 없고 그냥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악플이 달리는 게 그만큼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아예 그걸 얘기를 하면서 아카네한테 이제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어라. 그게 아이였던 거고 우리가 뭐 회사 생활 하듯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광범위한 회사 생활인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나를 방어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리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나란 사람은 거절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회사 업무적으로는 좀 너무 과하게 들어주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좀 나는 평상시에 막 그냥 뭐 잘 웃지도 않고 하지만 뭐 사회생활 할 땐 그래도 좀 잘 웃는 걸로 가자. 아쿠아가 처음에 그 소개할 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니까 그 루비랑 카나가 보면서 거의 막 자매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뭐 근데 아쿠아는 그런 생각들을 미리 많이 한 것 같아요. 데뷔를 하고 간 거예요. 그 이제 저희도 아까 상담하다가 뭔가 중요한 얘기하고 이제 안 오는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좀 코어에 있고 깊숙한 얘기를 대중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상이 큰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만든다는 게 방패막이도 있지만은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은 좀 감추는 걸로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너무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오픈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후폭풍 같은 게 좀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연예인분들이 너무 요즘은 사생활이나 힘든 얘기들을 여과 없이 좀 노출이 되는데 본인이 요 얘기만 해야지 하고 정리하기보다는 너무 감정적에 치우쳐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생각보다 너무 오픈이 돼서
그로 인해 대중들로 인한 어떤 시선이나 평가나 이런 반응들도 좀 감당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다 기록에 남다 보니까 카나도 피망체조 계속 남잖아요. 맞아요. 흑역사처럼. 흑역사. 그러니까 약간 친구들끼리 또 얘기해놓고 다시 얘기하지 말 걸. 괜히 맞아. 얘기했나? 뭐 이런 얘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잘난 척했나? 혹은 이 얘기까지는 하지 말 걸. 내가 너무 찡찡댔나?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대중한테 얘기를 할 때는 특히 그런 자기의 가면 그런 것들을 좀 통제된 메시지를 해야 그게 뭐 대중들의 피로감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품 내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나와서 이 작가님들이 참 그런 걸 많이 고민했다. 맞아요. 실상을 되게 잘 알고 뭔가 연예계 관계자가 쓴 게 아니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꽤 잘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일본은 뭐 무슨 스포츠 만화도 되게 자료조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엄청 전폭적인 지원을 할 텐데 아마 이 부분도 저는 좀 그런 업계 관계자들 미팅이나 자료조사를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전에 애기 아이돌 시킨다고 했잖아. 아름처럼 잘하지 않을까? 너만의 또 멋진 삶을 살아라. 아니 아름처럼. 이걸 보면 딱 보면서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린 나이 경쟁받고 대중적으로 평가받고 점수가 매겨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좀 바뀐 게 아카네의 그 갑자기 연기하는 거 그 천재성이. 그 천재성은 하늘이 준 재능이잖아요. 너 닮았으면 연기는 잘할 거야. 야, 이것도 가면일 수 있어, 지금. 딱 벗겼는데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배우라는 직업이 진짜 멋있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실제로 순간 그 현장 분위기를 딱 잡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주목도 못 받았고, 본인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줬을 때는 그냥 맨날 받아 적기만 하고, 뭐 그냥 별 그게 없었는데, 연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막 눈이 빛나면서 분위기 촬영장 뭐 스텝이나 뭐 그 출연진도 다 휘어잡고 심지어 아쿠아도 정신 못 차리게.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하는 직업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후폭풍이나 후유증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캐릭터에 몰입을 하면서 좀 다른 인생을 좀 살아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좀 이해하려는 이런 직업을 갖는 것도 참 멋있긴 하겠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약간 연기라는 분야의 깊이와 매력을 좀 아셨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 뒷과정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게 실사화가 또 진행이 된다는 말이 진짜요? 실사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눈빛을 어떻게 하려고. 실사화는 난 좀 반댈세. 시즌 2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이게 완결인 줄 알았는데 시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2를 한번 같이 볼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실 리액션 미리 준비 안 하고 하면서 막 현실 리액션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형님 만화책 봤잖아요. 만화책도 보셨어요? 예습을 한 거지, 예습.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이 많이 힘이 되니까 최애아이 감상평 같은 거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